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와 다르게 그게 본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극우적인 발언과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 극단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결속하게 만들면서 대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정치인 배진교를 잘 알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정치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00년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말 국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정치인들은 낙천 그리고 낙선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공천 탈락자들을 사실 선정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사실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영을 하기도 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제 낙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들은 그러한 나쁜 정치인, 일명 부패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천을 했고, 또 낙선 운동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당선돼서 국회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낙천 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운동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양당 기득권 정치 안에서 정치는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 정당이 필요하고, 그런 진보 정당에 제가 이제 남동 지역에서 시민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03년도에 민주노동당 남동을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투명인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투명인간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 소수정당은 투명정당입니다. 양당 교섭단체만의 리그이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사실 소수정당은 제대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제도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많이 느낀 21대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명품백 문제라든지, 그다음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때 재벌들하고의 술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 최상병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외압이 실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제 상임위가 운영위원회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야당이 소집 요구를 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위는 개최됐는데 1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언제 또 봤냐면, 21대 초반에는 문재인 정부였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탄을 일명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제 정의당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통보부도 아니고 왜 맨날 방탄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청와대의 지시만 받는 국회의 역할로 자꾸 민주당이 그렇게 가져가게 되면 도대체 국회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비판들을
사실 국민의힘이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도 많이 했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적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당 얼굴만 바뀐 거죠.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왜 너네 방탄하냐.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실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리해서 질문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을 국회에 준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오늘 소리 높여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왔거든요. 대한민국 국회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양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항상적으로 정부의 방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가 자신들의 소임을 지금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모습들을 소수정당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볼 때 사실 참 국민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혀를 찰 수밖에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거대 양당 독점 정치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치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맞기는 합니다만 정치인만 바뀐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냐 아니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국회만 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바로 거대한 양당 독점 정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정부 입장을 계속적으로 대변하고 방탄하고 한쪽은 그러한 여당과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 진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양 진영의 이러한 다툼에 또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 진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외면하시는 거죠. 최근에 무당층이 30% 이상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러면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고 지난 겨울부터 사실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여야 국회의원 140명이 넘는 분들이 초당적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토론회도 하고 결국은 국회의 전원회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300명 전원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여전히 선거제도 개편은 오리무중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일명 이제 범개혁진영, 진보진영이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당들이 준연동형 제도를 통해서 다당제의 정치제도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입법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위헌 심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준연동형제는 병립형보다 비례성이나 대표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사법기관도 그렇고 대다수 많은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근데 그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한쪽 진영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보수진영, 진보진영 다 같은 목소리로 다당제 정치개혁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있는 선거제도로는 도저히 제3정당이 사실 들어서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게도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를 할 수도 있다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들의 일부 발언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지금까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바로 준연동형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병립형 회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고, 또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 왔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한 발자국 더 선진된 사회로 나아가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걸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 정치 체제로 제도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현재 있는 양당 독점 정치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병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의힘 또 개별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사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본인들의 어떤 당론으로 지금 딱 결정하고 후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안 대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난 21대는 30석은 준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으로 하는 과도기적 한시적 적용을 했고, 22대 때부터는 47석 전체가 준연동형을 반영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은 손 안 대고 있으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거제도 자체가 준연동형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준연동형 선거하에서 선거를 만약에 22대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다양한 얼굴들의 정당들이 국회에 등장하게 될 거라고 보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한 정당들 간에는 교섭단체를 서로 연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이제 예전에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만들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교섭단체들이 3개 내지 4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생산적이고 타협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시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사실 정치 혐오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팬덤 정치에 대한 폐해로 인해서 오히려 정치하고 좀 멀어져 있는 게,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조금 더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식은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또 팬덤 정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초기와 다르게 그게 본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갑자기 극우적인 발언과,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떤 입장들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 극단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이 결속하게 만들면서 대립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최근 정치가 사실은 이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51%만 얻으면 되니까, 또는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몇 프로만 얻으면 당선이 되니까 나는 그 사람들만 대변하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지자들 30%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또 어떤 의미로 놓고 보면 그 지역을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까지를 사실은 함께 대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선거 과정은 본인들의 지지자들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진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고, 그 국민들의 힘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발휘됐고, 그 힘은 바로 통합의 힘이었다는 거죠.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멋지게 이기고 좋게 이기는 것이 좋죠.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되기 전에, 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바로 정치권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이다 정신을 저는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